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새벽 6시 23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은 대전에 훈훈농장 가는 날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늦게 도착을 해서 방송을 지금 아침에 좀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종목을 말씀드리진 않았고 한 6종목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다 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UAM 지금 현재 베셀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산텔레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제목으로 기산텔레콤을 언급을 했었죠. 기산텔레콤이 16%, SP어셀이 10%, 노터스가 8%,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10% 이렇게 현재는 지수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강한데 강한 테마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주가 흐름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그렇죠. 오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가장 중요한 5월 11일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옵션 만기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어제 방송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2591선 1차 지지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뭐 상승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2458까지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2598, 그래도 2591이 깨지지 않으면서 잘 흐름을 지켜갔습니다. 물론 뭐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고서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사실은 좀 단순한 기준으로 제가 뭐 이 얘기는 벌써 한 3, 4일 전부터 다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2581을 깨지 않으면 그래도 다시 횡보하다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뭐 사실은 이게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깨졌었다면 사실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겠죠. 네, 오늘의 픽 종목 결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SP어셀, 기산텔레콤, 노터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뭐 조회수가 좀 낮죠. 조회수가 낮아서 뭐 하지만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장초부터 투매가 나오는 뭐 반대 매매 물량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눌림목 매매를 하셨을 분이 좀 상당히 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뭐 급등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에스프어셀 어저께 제가 대장주라고도까지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에서 지수 장세가 아니고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수는 못 갑니다. 대형주들은 상승할 수가 없고 특히나 실적주들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반면에 테마주들은 분명히 급등한 테마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일단 수소주 자체가 단기 테마는 아니다.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중에서 이제 SP어셀을 제가 대장주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SP어셀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오늘 한 6%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빠지는 흐름. 하지만 전날 종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여기에서도 UAM 관련된 주들 기산텔레콤 특히 강조해서 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내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터스, SP어셀, 뭐 기산텔레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사실은 뭐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딱 시장에서 강한 테마주에 집중을 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구형테크라든지 이런 현대차 관련된 주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승은 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강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강한 테마 한 두세 개 정도에 집중을 해서 그런 종목들의 대장주에만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테마 같은 경우 사실을 하루에도 한 열 몇 개 이상의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정리하고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판을 읽고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페어셀이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한 10시에 56분에 약 한 14% 정도 급등하는 흐름까지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기산텔레콤도 장중한 때 14% 급등, 노터스도 장초에 노터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일 전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종목이죠. 무상증자 8대1. 그래서 어쨌든 공포 구간에서도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보시는 것처럼 한 7% 급등을 하고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식 공부방에도 제가 노터스 얘기를 다시 언급드렸었죠. 저는 다시 매수를 했다 말씀드렸고, 이제 시간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탱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UAM과 방산 그리고 항공우주까지 재료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제가 탱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한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주식 공부방에도 이제 노터스 종가로 담은 얘기 어저께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외가는 현재 3.6%, 그래서 오늘도 괜찮은 흐름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확진자 수는 49,000명, 큰 의미 없고,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전약 후강으로 상당히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다행히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함에 따라서 내일도 어쨌든 CPI 발표 때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는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내일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기대감에 한국 증시는 갭상승을 시작을 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강할 때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둘 중에서 좀 그래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 것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DDR5 관련된 주들도 어저께 좀 시세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어저께 급등이 나왔었으면 오늘 좀 쉬어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그쪽까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최근에 계속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3.8%, 인텔 같은 경우도 2% 상승을 하면서 그런 약간 반도체 중형주, 소형주 쪽을 좀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죠. 원익 QNC도 한 달 전부터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선 차트상으로는 동진 세미캠, 워밍 IPS, 원익 QNC 정도가 가장 강하고, DBI텍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고 여전히 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종목들도 모두 다 상승을 하게 되겠죠.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한 한 2.99%고,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해서 1276달러.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문제가 거론이 되고 확정이 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는 소폭 하락한 32포인트. 그리고 유가, 여기가 좀 중요한데 WTI 유가지수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고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방송할 때는 100달러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렸었죠.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관련된 주들이 거의 뭐 급락을 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속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관련된 최근에 강했었던 옥수수, 대두, 오늘 뭐 장초에 좀 시세를 주긴 했었어요. 뭐 한일 사료라든지 시세를 주긴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크게 달고서 또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뭐 한 3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사료주, 비료주, 뭐 이런 식량주는 이제는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뭐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2차 상승까지는 거의 끝난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뭐 데이 트레이딩에 상당히 능하신 분들이야 조금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하지 마시기를 저는 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원유, 천연가스, 뭐 최근에 이제 좀 강세를 보였던 나프타 이런 것들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금속 관련된 주들, 그다음 농업까지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도 뭐 디어라든지 이런 뭐 캐퍼필드라든지 이런 농기에 관련된 주들까지도 모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재료는 장기 재료는 맞지만 이미 테마주 형성이 뭐 강한 시세를 내고 지금 소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오늘도 뉴스에서도 설명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의회에서 재건 관련해서 9일날 이제 승인을 좀 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의 전승절 입장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분위기는 점차 이제 전쟁의 소멸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취임식 관련해서 압시 뉴스가 모두 이제 그런 쪽으로만 집중돼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 정책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제 5월 9일자 기사로 이런 게 나왔었죠. 윤 정부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기준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아무래도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주들이 좀 급등을 했고 상한가까지 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폐플라스틱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다. 오늘까지도 이런 흐름은 뭐 강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관련된 종목들은 세림 BNG, 새우 글로벌, 에코플라스틱 정도가 되겠죠.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한두 종목 정도가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주도주는 이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소한 장초에는 좀 급등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을 좀 눌림목 매매를 해야지 장초에 급등할 때 따라가다간 아무래도 좀 손실을 보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장이 끝나고 나서 또 이 재료가 발생을 했죠. 시진핑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방중 초청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문 환영한다는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일단 단기 테마, 오늘 하루짜리 테마로는 되겠죠. 최소한. 그러다 보면은 일단 우리가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테마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은 조정을 받았던 이 화장품주가 되겠죠. 물론 차트는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뭐 이치환불, 토니모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해제 전날 제가 목요일날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최고가 찍고 나선 현재 40% 정도 하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도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좀 눌려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테마로서는 장초에는 좀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뭐 이차한불, 토니모리 정도,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런 한한령 관련된 수혜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것으로 보면은 게임에선 파노가 되겠죠. 파노 해제에 따른 그런 수혜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디어 콘텐츠들, 아무래도 중국에 지금 한한령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가 수출이 못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단기죠, 단기. 아직은 아무것도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하루짜리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장초에 좀 무리해서 들어가다가는 좀 아무래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이 기사가 5월 9일자 나오긴 했지만 뭐 그래서 뭐 구형테크 이런 게 급등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지금 상한가 이후에도 큰 시세를 주고서, 근데 이제 형성된 테마 자체가 굉장히 작은 편이죠. 지금 이 현대차 관련해서는 테마군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구형테크 하나를 보고서 일정 부분 매매를 해서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단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을 하게 되면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테마군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매수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이긴 하지만 주식 공부는 많이 하는 것보단 효율성 있는 공부, 그다음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어쨌든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저와 같은 직장인 투자자나 시간이 없는 분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제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테마군은 미국 의회에서 지금 우크라 51조 지원 합의를 봤죠. 그래서 이제 5월 10일자 기사로 나왔고, EU에서도 재건 자금 마련에 대한 기사가 어저께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뭐 데모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보건 관련된 주는 제가 열흘 전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종목들이고, 저도 뭐 매도를 통해서 몇백만 원 수익을 냈는데 현재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돈 5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398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어제자로 나왔고, 추가적으로 유럽연합도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을 위해 공동 채권을 검토하고 있다. 강력한 재료가 두 개나 발생을 했죠. 그리고 또 30일 재료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회의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스케줄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30일까지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 푸틴이 그 안에 굉장한 악재를 만들어내면은 당연히 이런 재건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는 시세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동에서 가장 대장주였었던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었던 데모였고, 현재는 좀 현대 에버다임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데모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데모가 여전히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투자 경고 기간이죠. 그래서 투자 경고 해제가 되면 어느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공시가 떴죠. 공시는 아니고 이제 어저께 그 소유주주 변동에 대한 내용이 좀 떴죠. 그 대주주가 매도가 했다는 좀 그런 악재가 뜨면서 오늘 이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은 했지만 아쉬운 거는 투신이 최근에 좀 매도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수급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윗단에 있는 것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매도가 이날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서 5월 6일이었는데 이날 일어나고 나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좀 가고 있고, 어제는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만 이 종가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어제 한 5시 한 10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특정 주식 뭐 소유 변황, 소유 비율에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대주주가 약 한 4.93%의 비율로 매도를 했다. 그래서 뭐 몇백억 팔아 넘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은 단기 악재로는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다음 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해제가 되면 어쨌든 그때 만약에 급등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제가 이제 컨디션 자체는 대모가 유동주식소도 너무 좋고 너무 작고 좀 사실 급등할 만한 끼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어서 참 좋게 봤는데, 이런 단기 악재가 좀 발생하는 바람에 어쨌든 투자 경고 해제가 돼도 대장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무너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사례를 좀 유념을 해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개막식 관련해서 그 인수위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구체화돼서 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책 플라스틱 관련된 주들도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UAM 관련된 주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베셀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경고잖아요. 그래서 베셀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금요일에 해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에 좀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종가를 잘 지켜주고 있고, 현재는 다만 저는 기산텔레콤이 어제는 이제 현재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는 기산텔레콤도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호재가 여러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재료들이 세 가지가 있죠. 방산 관련된 거, 누리호 관련된 거, 그다음 UAM 관련된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한 지금 열흘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는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수소 관련된 것들도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수소법 이런 개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에스피어셀이나 지금 유니크 정도는 현재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남아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은 좀 흐름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한 두 종목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책 소형건설, 일성건설, 이스타코, 범양건영, 여기도 6일 지금 지방선거가 한 3주도 안 남았죠. 3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선 한 번 더 시세를 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도 이 세 종목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차트는 좋은 흐름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좋은 차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장중에 좀 급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주식 공부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매일 하루 1시간 정도만 딱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해도 대부분의 예측들이 맞기 때문에, 어쨌든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런 공부법을 효율적으로 배워서 거기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스터디 8기 평일반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평일반, 주말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거기에 따른 공부법을 배워서 뭐 효율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특히나 직장인 투자자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장에 왔는데도 목이 계속 잠기고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좀 빠르게 짧게 좀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렸던 것들이 하락장 뭐 이런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횡보장으로 가고 다시 어느 정도는 좀 테마주 상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보유 종목을 교체를 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